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함수 문제 중에서 조건이 지정된 배열 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실제 1급 실기 문제 중에서는 5개 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배열 수식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열 수식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CSE 수식이라고도 불러요. CSE 수식이라는 건 뭐냐면 배열 수식은 끝을 낼 때 컨트롤과 시프트 엔터 대신에 우리가 마법사를 띄웠을 때는 확인 버튼을 누르죠. 그거를 이용해서 끝을 내줘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결과가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CSE 수식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배열이 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배열이 뭔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런 데이터가 이 칸 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걸 우리는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에서도 나오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함수나 마법사를 하나를 띄워놓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띄웠을 때 내가 이렇게 만약에 범위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범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기 보이죠? 화면상에서 한번 봐주면 앞뒤로 중가로가 들어오고요. 방향이 지금 세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건 지금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용입니다. 그럼 제가 가로 방향으로 범위를 잡아볼까요? 그럼 데이터가 문자는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갈 거고요. 숫자는 안 들어가는데 사이사이에 컴마가 찍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다라는 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표현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런 배열에 관련된 것들은 이론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로 방향이면 줄을 바꾸면 세미콜론, 가로 방향 옆으로 칸을 바꾸면 컴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것들을 수식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줄 때 우리 1급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 문제 배열 수식을 보면은 대부분 배열 수식은 조건을 비교하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저런 형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가라는 것들을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보고요.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화면을 제가 조금 크게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이 데이터 범위와 이 데이터 범위를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배열과 이 배열의 데이터를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서로 곱해서 더하겠다라는 걸 함수로 만들어진 배열 함수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sum product라는 함수는 이렇게 띄워주면은 여기에 배열이라고 돼 있죠. 보이죠? arra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위를 잡는 것들이 배열로 인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배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데이터와 보이죠?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이웃하는 데이터를 프로덕트 곱해서 sum 합계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sum product는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자, 우리가 암산을 해볼까요? 뭐 수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4 곱하기 1은 4죠. 5 곱하기 2는 10이고요. 3 곱하기 6은 18입니다. 그럼 다 더했을 때 결과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돼요. 근데 sum product가 아니라 만약에 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제가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합계를 구할 건데 얘는 숫자지 지금 배열이 아닌 상태잖아요. 보이죠? 넘버1은 숫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로 만들었어요. 배열 중괄호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화면상에서 이 배열 부분과 썸은 곱하기라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를 하겠다라고 자 이렇게 연산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배열 전체 해당되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을 곱하라 그랬어요. 보이죠? 이 배열과 이 배열을 서로 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얘는 넘버기 때문에 숫자였어요. 그럼 내가 범위를 설정했을 때 이 앞부분은 1, 2, 3이 될 거고요. 뒷부분은 4, 5, 6입니다. 그럼 서로 해당되는 걸 곱해서 내가 결과가 지금 여기 좀 곱하기라고 우리가 적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적었지만은 결과가 4, 18 서로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결과가 30이라고 지금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걸 확인을 누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수식에서 배열을 쓸 수 없는 곳에 내가 지금 배열을 넣었잖아요. 그죠? 수식에서 내가 배열을 쓸 수 없는 곳에 배열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배열로 인식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마법사 띄워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또는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키 누른다 그랬습니까? 컨트롤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나 확인이 눌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확인을 눌렀을 때 결과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전체 함수 앞뒤로를 마치 배열처럼 중괄호가 이렇게 수식을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배열 수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때 어떤 질문이 많이 올라오냐면 실제 집에서 또는 시험장을 갔는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확인 버튼이 인식을 못합니다 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엑셀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입력기와 한글 입력기와 우리가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아래 한글에서 제공해주는 한글의 입력기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누가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정확하게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를 써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한컴 입력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제가 요 그림으로 떴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보면 작업 표시줄 끝에 여기 날짜 시간 들어와 있는 부분 보이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컴 입력기를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만 쓰면 여기에 그냥 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기에 그냥 가 또는 한글일 때는 가, 영어일 때는 뭐가 돼 있습니까? A. 이렇게만 돼 있는 상태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돼 있는 경우는 한국어 입력기가 한국어가 한컴 입력기도 있고 요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둘 다 있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눌러서 요게 돼 있으면 안 돼요. 한컴 입력기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라는 요게 눌러져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도 만약에 저렇다 그러면 확인을 하거나 저거는 감독관한테 아마 얘기를 해줘도 될 건데 감독관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인식을 했다가 키가 안 눌러집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금방 제가 배열 수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런 배열 수식은 조건이 있는 경우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 조건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건이 지정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if 여러분들 알죠? if 함수를 쓰는 경우와 if가 함수 있는 경우와 if가 없는 경우 if가 존재하는 경우와
if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if가 있다 라고 했을 때 if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if가 있다 그러면 함수를 우선 넣을 거예요. 함수 내가 해당되는 함수를 넣을 거고요. 그 안에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if가 들어갑니다.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if가 들어갈 거고요. if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함수를 여러분들이 넣겠죠. 함수를 넣고요. 그 함수 안에 조건을 우리가 넣어야 돼요. 그럼 if 안에 자동적으로 조건이 들어가느라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f가 있으면 함수 가로 안에 그러니까 함수 먼저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 그러면 함수는 sum이 될 거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if 조건 그러면 average 안에 if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if문을 쓰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함수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한 개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조건이 두 개 있으면 if일 경우에는 and or 우리가 만약에 조건 두 개도 and or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and or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and 조건은 대부분 곱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if가 없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조건을 가로로 묶고요. 조건과 조건 사이를 곱하기를 하면 이 곱하기는 and 요 곱하기는 우리가 엑셀에서 and란 함수 있었죠. and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곱하기 대신에 더하기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or 함수 대신에 사용해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건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함수가 요 경우가 많아요. 요 경우는 조금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if가 없이 함수만 가지고 조건을 쓰는 함수들은 sum 함수와 max 함수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sum과 max 요거 u입니다. 조금 이상하나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요 경우는 sum 함수와 max 함수 두 가지의 경우는 if 없이 조건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함수들은 if가 반드시 있어야 조건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합계를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조건을 비교할 때 if를 쓰라는 문장이 없을 거고요. 그 외에 평균을 구하라든지 개수를 구하라든지 뭐 최대값, 최소값, 세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라지 스몰이죠. 이런 거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는 함수에 if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만들어진 문제 유형을 보고요. 천천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의 기본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근차근 배열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C23에 C25 요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수급자 유형별 이용 일수의 평균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은 평균이에요. 나는 이거를 구할 거예요. 구할 건데 이게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실제로 봐주면 함수를 평균을 구한다. 에버리지겠죠? 조건 때문에 무슨 함수가 나와 있습니까? if가 나와 있는데 결과가 배열 수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배열 수식이냐면 전체 데이터를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배열 데이터 전체를 기본적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열 수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 상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 자,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건이 누구예요?
기초생활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용일수의 평균이고요. 이 자리는 일반 데이터의 평균, 이 자리는 기타 데이터의 평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게 해줘야 되겠죠. 채우기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채우기가 일어날 때는 이게 변해야 되는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지, 즉 절대인지 상대인지 혼합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하나를 구하고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자,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if.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함수 먼저 에버리지 안에 조건 때문에 if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저거를 생각을 하고요. 먼저 누가 나와줘야 됩니까? 에버리지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면 손으로 쭉 적어도 되고요. 저는 그냥 마법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이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에버리지 안에서 무슨 함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if가 들어와야 되겠죠. 마법사 함수에서 함수를 중첩할 때는 수식입력 줄 앞에 이름 상자에 있는 여기 삼각형을 눌러서 선택을 하거나 추가로 간다 그랬습니다. 있으면 선택하고요. 없으면 추가해서 찾으면 돼요. 자, if로 가서요. 에버리지에서 if로 건너온 상태예요. 왔다가 갔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자, if에서 조건이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수급자의 유형이 기초생활이다. 그러면 조건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필요가 없죠.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건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if 안에서 가로로 묶을 필요 없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건이 누구냐? 수급자 유형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 한 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열로 우리가 지금 들어오죠. 범위를 잡았잖아요. 이게 배열 데이터. 요거 한 개랑 첫 번째랑 얘를 비교할 거고요. 두 번째랑 비교.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끝까지 요거 전체 하나씩을 다 요거랑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범위는 내가 채우게 했을 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의 범위 값이 이거랑 같으냐 물을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는 변하죠. 변하니까 그냥 상대 참조로도 되고요. 세로 방향으로만 변합니다. 혼합 참조 써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혼합 참조는 채우기를 세로도 하고 가로도 했을 땐 혼합 참조를 꼭 적어야 되는데 채우기 방향이 하나의 방향이면 굳이 혼합 참조는 안 일어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의 의미는 이 전체 범위를 데이터를 배열로 인식을 해서 얘랑 지금 같으냐 비교를 했죠. 그러면 요 한 개를 다 요 부분과 비교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만족할 때 맞으면 우리가 지금 평균 에버리지에서 2%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가 지금 에버리지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 우리는 지금 조건 한 개밖에 없는 상태죠. 조건이 맞을 때 컴마 여기에 참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조건이 맞을 때 이 참은 평균의 범위가 되죠. 그쵸? 틀릴 때는 할 필요가 없죠.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누구의 평균을 구하자 그랬습니까? 이용일수의 평균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용일수 전체 얘도 절대 참조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걸 지금 배열 수식을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면 에러가 뜹니다. 보이죠? 그냥 확인을 하면 안 돼요. 무슨 키를 누른다 그랬습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확인 또는 엔터 키를 눌러야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나머지를 채웠을 때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배열 수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이용일 구분별 이용시간의 합계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합계인데 조건이 이용일 구분이에요. 구분인데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1번과 마찬가지로 썸과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는 경우, 두 번째는 썸만 이용하고 if는 필요 없이 조건을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번과 동일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평일일 때 이용시간 합계, 휴일일 때, 심야일 때 하나 구하고 채울 거다.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내가 구해야 될 건 썸 합계예요.
나는 합계를 구할 거다. 그런데 조건을 if를 갖고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if에서 조건이 이용일 구분이 평일인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배열 값이 들어오죠. 변하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 이 값을 하나하나 비교를 할 거예요. 같으냐? 누구랑? 이 자리랑. 얘는 변하죠.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치우기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에 혼합 참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를 만족할 때 맞으면 우리가 지금 sum 함수에서 if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맞으면 누구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이용 시간의 합계. 그러면 이용 시간 전체죠. 얘도 변하면 안 되겠죠. 보이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 결과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똑같은데 두 번째는 무슨 함수를 빼자 그랬습니까? if를 빼는 거예요. sum만 가지고 줄 겁니다. 자, 그래서 sum 함수에서 자, 이렇게 딱 띄워놓고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조건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함수 조건을 넣고요. 범위가 여기서는 if일 때는 요게 참일 때가 데이터가 실제 이 함수의 범위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조건을 가로로 묶어 놓고요. 곱하기 저 조건이 맞으면 1, 조건이 틀리면 0이죠. 그러니까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저 범위를 포함을 할 거고요. 조건이 틀리면 범위를 포함을 하지 말아라. 합계는 누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계를 구할 범위 데이터가 들어와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가로를 안 적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로를 묶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용일 구분이라 그랬습니다. 이용일 구분이 변하면 안 되죠. 절대 참조예요. 이 범위가 이상한 게 들어와서 다시 이용일 구분 전체 범위가 같으냐 이거랑 물었어요. 이게 조건이 돼요. 조건 앞뒤로 가로로 싼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조건이 맞으면 여기 보면 true가 될 거고요. 틀리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보이죠? true, false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true가 1이고 false가 0일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내가 실제 구해야 되는 건 이용 시간입니다. 이용 시간 변하면 안 돼요. 결과 보이죠? 이걸 컨트롤 시프트 확인을 했을 때 결과가 if를 쓴 거랑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맞으면 내가 그 범위를 누적을 할 거고요. 틀리면 그 데이터를 누적을 안 하겠다는 뜻이 돼요. 자, 제가 다시 보여볼게요. 자, 이게 sum이라 그랬어요. 그죠? sum일 때 조건이 맞으면 1이죠. 그럼 데이터 값이 있을 때 1 곱하기 값은 그 값을 그대로 가지죠. 그럼 그걸 차곡차곡 쌓을 거예요. 조건이 틀리면 false죠. 그럼 0이에요. 0 곱하기 값은 0이죠. 그럼 0은 더하나마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um은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if를 안 주고도 조건 지정이 가능하다. 조건은 가로로 묶어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if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sum과 max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인덱스 매치 맥스가 보이죠? 맥스.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맥스 또는 인덱스 매치 민 if 이렇게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주로 맥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뭘 하라 그랬냐면 요 영역에 이름을 구할 거예요. 이름을 구할 건데 조건이 여자의 이름, 남자의 이름, 성별을 조건으로 쓸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성별이 조건인데 내가 표시해야 되는 건 이름을 찾아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표시해야 되는 건 이름이에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쓸 겁니다. 인덱스는 찾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범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범위에
몇 번째 줄에 예를 들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이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하나 두 번째 칸이니까 얘네요. 요렇게 찾아주는 함수가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이용할 거고요. 매치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찾을 건지 오름차순으로 찾을 건지 내림차순으로 찾을 건지 찾는 함수가 매치예요. 그럼 매치는 왜 쓰냐면 이 줄 번호나 칸 번호를 찾을 때 매치를 주로 쓸 겁니다. 맥스는 최대값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인덱스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에서 내가 찾을 값이다 라고 표시를 할 거다 그랬습니다. 매치는 찾는 형태인데 이 매치 안에 맥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찾을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성별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고요. 최대값을 찾는 건 이용시간에서 찾을 거예요. 보이죠? 이용시간에서 최대값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인덱스 작업을 할 때 범위를 요렇게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칸은 한 칸밖에 없죠. 줄은 여러 칸이지만. 그러면 매치 맥스를 이용해서 줄 번호를 찾고요. 칸은 1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도 칸은 첫 번째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니까. 그럼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성별을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급자 유형을 가지고 만약에 찾겠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범위를 내가 설정하면은 칸은 1이죠. 근데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칸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 작업을 할 때 줄 또는 칸을 저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내가 범위를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칸이겠죠. 그래서 수급자 유형을 내가 만약에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줄은 매치를 갖고 찾을 거지만 칸은 다섯 번째가 될 거고요. 이렇게 내가 범위를 설정했다 그러면 줄은 매치를 갖고 찾아야 되지만 칸은 1이다 라고 나타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도 돼요. 근데 편하게 하나만 범위 설정하는 게 낫겠죠. 자, 이름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인덱스는 이런 범위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인덱스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인덱스. 인덱스는 마법사를 띄우면 항상 이렇게 물어요. 무조건 첫 번째 그대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인덱스는 간단합니다. 범위, 줄 번호, 칸 번호. 자, 범위는 우리는 이름이니까 요만큼만 딱 범위를 설정할게요. 근데 얘도 채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변하면 안 되겠죠. 절대참조예요. 줄은 찾아야 되지만 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쓰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줄에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매치를 갖고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매치 안에 맥스가 들어갈 건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게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 위치에 커서를 두고요. 자, 매치를 찾을 겁니다. 매치를 찾을 건데 자, 매치 함수가 어렵지 않습니다. 찾는 값, 범위, 타입 1, 0, 마이너스 1 돼 있거든요. 1은 오름차순,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오름, 내림 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여러분들이 찾을 건데 우리는 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찾는 값이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누구의 최대값? 이용시간의 최대값인데 여기서 복잡해지는 이유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조건이 if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max sum은 조건을 if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찾는 값은 max예요. 그럼 저기서 max로 들어갈 겁니다. 자, max 찾을 건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가로 열고요. 뒤에 곱하기 범위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범위는 이용시간의 최대값이니까 이용시간 전체죠. 절대참조죠. 누굴 먼저 해줘도 관계없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 성별이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가로 안에 전체 성별이 절대참조죠. 같으냐? 이 자리라. 이게 조건이 돼요. 이 맥스 함수를 제일 큰 거 여자 중에 최대값을 찾았습니다. 확인 누르면 안 되죠. 매치로 돌아와야 돼.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로 돌아와서요. 최대값을 찾았는데
범위는 이용시간, 전체 이용시간에서 찾을 건데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가로 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성별이 같으냐 이 자리라. 이게 조건이고요. 곱하기 누구 중에서 이용시간 중에서 찾을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돌아와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보이죠?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컨트롤 시프트 확인을 눌러야 결과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 치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거예요. 최대 이용시간이라 그랬어. 그럼 이용시간의 제일 큰 값이 지금 59예요. 59는 여자네요. 여자에서 제일 큰 값 이름이 김미향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 큰 값은 54인데 얘는 남자고요. 얘는 여자죠. 그래서 남자 중에 제일 큰 값 이름은 누구다? 양순호다.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맥스를 이용한 것들 자주 나오니까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고요. 이해를 해줘야지만 함수는 작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맥스하고 아니고 민과 if를 이용해서 그래서 민은 최소 급여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민이고요. if는 조건이 들어가죠. 수급자 유형과 성별 조건이 두 개예요. 조건 두 개.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AND가 있어야 되는데 AND가 없죠. 그럼 조건 곱하기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저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자, 이 자리에 구할 건데 얘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그랬어요. 그 말은 잘 보세요. 채우기를 세로도 해야 되고 어디로 해야 됩니까? 가로도 해야 돼요. 채우기 방향이 세로 가로가 섞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혼합 참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혼합 참조는 채우기가 세로 가로가 섞여 있을 때만 혼합 참조가 들어가죠.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혼합 참조가 들어갑니다. 일반 수식에서는 이런 경우에만 혼합 참조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혼합 참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자, 내가 최소값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이 필요하겠죠. 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조건이 필요해요. if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if가 들어올 거예요. if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몇 개라 그랬어요? 두 개.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먼저 해주세요. 편하게. 자, 첫 번째 조건 가로 사이에 수급자 유형 이 데이터가 얘는 변하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 같으냐 이거랑 근데 얘는 세로만 변해야 되잖아. 가로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렇게 열 고정 혼합 참조. 자,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성별이 절대 참조죠. 같으냐 이거랑 이거는 행이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행 고정 혼합 참조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크게 보여볼게요. 자, 이렇게 얘는 세로 방향으로 고정돼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가로 방향으로 고정. 보이죠? 세로 방향으로만 고정. 가로 방향으로 고정. 그죠? 그래서 혼합 참조가 저럴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걸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누구의 최소값을 구하자 그랬습니까? 급여 비용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민에 해당되는 값이 맞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 비용 전체 절대 참조겠죠. 컨트롤 시프트 확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로 방향 채우고요. 가로 방향 채웠어요. 보이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자주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인원수를 구하자 그랬어요. 조건이 있는 인원수를 구할 땐 여러분들이 countIF 쓰면 제일 간단하죠. 근데 countIF가 아니라 무슨 함수를 쓰자 그랬어요? sum 함수를 씁니다. 그럼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조건을 구할 건데 조건이 성별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있는 sum 함수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개수를 구하자 그랬어요. 무슨 함수를 가지고? sum 함수를 가지고. 그러면 sum 함수에 조건이 들어오겠죠? 그럼 조건을 일단 가로로 묶는다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개면 곱하기 조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는 마지막에 곱하기 1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 자, 요게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왜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때 곱하기 1을 하느냐? 자, 제가 아까 조건을 맞으면 true 1이라 그랬죠. 조건이 틀리면 false 0이라 그랬어요. sum은 누적해서 더한다는 뜻이죠. 그죠? 계속 누적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건에 맞으면 조건 맞다 true 1이죠. 곱하기 1이니까 1이에요. 한 개씩 누적이 될 거예요. 조건이 틀리면 0이죠. 폴스니까 0 곱하기 1은 0이에요. 그럼 0은 더하나마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저 문제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sum. 합기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은 가로로 묶는다 그랬죠. 가로로 묶고 곱하기 끝에 1을 우리가 쓴다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 성별. 이 성별이 채우게 해줘야 되니까 변한가 변하지 않는가 확인해 줘야 되죠. 저 부분이 얘랑 같은가. 세로 방향 한 방향이니까 혼합참조는 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하나씩 누적을 하겠고 틀리면 누적을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컨트롤 시프트 확인. 여자는 8명, 남자는 10명. 보이죠?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런 경우들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배열 수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열 수식이 힘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 영상을 보고요. 조금 더 배열 수식에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